상태 변화를 할 때는 열 에너지 출입을 항상 동반하게 됩니다. 상태 변화를 할 때 열 에너지 출입이 있는 이유는 매우 당연한데요.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세 가지 상태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높은 상태는 기체예요. 그럼 기체는 가장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낮아지기 위해서는 에너지는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있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액체와 고체를 비교를 했을 때도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갈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그리고 기체에서 고체가 일어나는 이 세 가지 상태 변화에서는 에너지를 방출해요. 자, 그럼 이름만 한번 붙여볼까요? 응고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때를 응고열 방출, 액화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액화열 방출, 승화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승화열 방출. 간단하죠? 네, 그럼 다른 색깔로 흡수하는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에너지를 좀 흡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흡수가 일어나면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또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요. 마찬가지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승화 반응에서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겠죠.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흡수되는 반응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보면 승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되면 승화열 흡수, 그리고 융해가 일어날 때 융해는 뭐였습니까? 고에서 액으로 녹는 것을 융해라고 했었죠. 녹으면서 일어나는 융해일 때는 융해열 흡수, 그리고 기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가 흡수되는 것을 기화열 흡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열 에너지 크기를 비교를 해보는데 물질을 가열하게 되면요, 외부에서 열 에너지가 가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열 에너지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물이 같은 양일 때 온도가 낮은 물보다 에너지가 큰 것이죠. 그리고 같은 온도라 할지라도 상태가 변화되는 과정 중에는 둘 같이 공존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는 곧 얼음을 가열해서 곧 0도씨 물이 될 테니까 얼음보다 물이 조금 더 에너지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가열 냉각할 때 온도 변화를 살펴보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변신 로봇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변신 로봇이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가는데 선생님이 얘가 지금 앞으로 쭉 진행을 하는데 아주 일정하게 10A의 전류를 공급을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전기 에너지를 이 로봇에게 제공을 해주고 앞으로 걸어가라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매 초 같은 에너지가 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 로봇은요, 뭐 이런 빠르기로 계속 앞으로 가고 있다고 합시다. 자, 근데 한 이쯤 지났을 때 이 로봇을 자동차로 변신시키고 싶어요. 그럼 자동차로 변신하는 동안에 앞으로 가면서 변신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왜냐면 지금 매 초 같은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이 에너지는 앞으로 가는데 하기에 딱 충분한 에너지였죠. 근데 앞으로 가다가 변신을 하려면요, 이 로봇은 잠시 멈추고 자동차가 되어야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멈추고 자동차로 변신한 후에 이 자동차는 앞서서 로봇이 이동하던 그 속도와 똑같이 갈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가 상태 변화의 비유를 한번 해보면요. 자, 처음에는 이 그래프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로봇이 온도가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같은 에너지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변신 로봇이 변신을 하게 되려면 변신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멈추고 온도 변화 없이 변신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변신이 끝나게 되면 똑같은 매 초 같은 에너지의 크기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고요. 이건 우리가 Y축을 온도, 그리고 제공되는 열 에너지라고 할까요? 그럼 열 에너지가 제공되는 대로 이런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되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 구간이에요. 여기 선생님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 로봇이 자동차로 변신하는 구간. 그럼 이 단원에서 이런 구간을 뭐라고 하냐?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라고 하죠. 그럼 상태 변화할 때는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물질을 가열하거나 냉각할 때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구간에는 온도가 일정하다. 이유는 뭡니까? 변신 로봇이 변신하는데 에너지를 다 썼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데는 더 이상 에너지를 쓸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상태 변화에 대한 용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열 에너지가 상태 변화하는데 모두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태 변화할 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구간들을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 합니다. 이 끓는 점은요, 끓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녹는 점은요, 녹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 어는 점은요, 어는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온도를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이라고 하고요. 이 셋은 공통적으로 변신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녹는 점, 끓는 점은요, 우리가 중2 과학에서 물질의 특성이라고 배워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물질이 가진 고유한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의 양과 상관없이 일정한 것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같은 물질인 경우 물질의 양에 상관없이 녹는 점과 끓는 점과 그리고 어는 점은 모두 일정하다라는 것. 그리고 물질의 양이 많으면 그럼 달라지는 게 뭡니까? 끓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따라서 물질의 양이 다르면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물질을 가열할 때와 냉각할 때 두 가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가나다라마 구간을 보니까 지금 가는요, 얼음 상태에서 혹은 아니면 고체 파라핀 같은 상태에서 가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열을 하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집니다. 일정하게 높아지다가 지금 가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열을 가해주고 있다는 게 일단 가정이 돼야 되고요. 그럼 일정한 열을 가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나 구간을 보시면 온도가 높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때는 왜 높아지지 않는 겁니까? 융해할 때는요, 고체가 낮은 상태에서 액체가 될 때, 그러니까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가 되려면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됩니다. 그런데 융해할 때 에너지 흡수라고 하여 우리는 융해열 흡수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에너지를 지우겠습니다. 이거 다 지워졌네요.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것을 우리는 융해라고 하는데 그때 에너지가 흡수됨으로 융해열 흡수가 일어납니다. 그럼 선생님이 가해준 에너지는 모두 융해하는데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지 못한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액체를 지나는 동안 계속 온도가 높아집니다. 기화를 하게 되었죠. 그럼 이 기화를 하는 동안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가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기화라고 하고요. 기화열 흡수가 일어나죠. 그 열 흡수 때문에 물의 온도가 높아지지 못하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곳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물질을 냉각할 때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먼저 기체일 때는 온도를 낮춰주면, 그러니까 냉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열 에너지를 빼앗아 가고 있는데 빼앗아 가다가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구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액화라고 하죠. 그럼 액화열은 흡수예요, 방출이에요. 방출이죠. 왜냐하면 기체는 고에너지니까 열을 방출해야 액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액화열이 방출이 되니까 나는 계속 냉각을 하고 있는데 열이 방출되니까 온도가 일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혹시 보일러를 틀고 에어컨을 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일러를 켜고 에어컨을 켰다. 그러면 에어컨을 켜고 있지만 계속 집이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보일러가 계속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딱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분은 가에서 나에서 다로 가는 동안 냉각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열을 방출하는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그럼 한쪽에서는 냉각하고 한쪽에서는 열을 방출하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온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태 변화가 끝나게 되면 액체에서는 계속 온도가 낮아지다가 응고가 되는 경우 한번 볼게요. 응고라고 하는 것은 액체가 고체가 되는 것인데 이때도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뭔가를 방출해야 된다. 근데 응고하면서 방출한다고 하여 응고열 방출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그럼 응고열이 방출되는 동안에 냉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에어컨은 계속 켜고 있는데 누군가는 열을 방출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열 에너지가, 그러니까 온도가 변함이 없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일정한 이 온도의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끓는 동안 일정하니까 이때 구간의 온도를 끓는 점, 여기는 녹는 동안 일정하니까 이때를 녹는 점, 그리고 어는 동안 일정하니까 이때를 어는 점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럼 여기는 이름이 없나요? 이름이 없습니다. 식는 점이라고 불러주면 좋겠지만 아마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서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집에서 한번 더 내용을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열내끈각 곡성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까지 있는데 상태 변화를 하는 구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일정한 구간들. 일정하게 온도가 나타나는 구간이요. 상태 변화하는 구간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상태도 한번 다 적어볼게요. 가는 아마 고체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럼 고체, 그리고 여기는 액체,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럼 상태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어떤 상태일까?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여기는 고 플러스 액이고요. 그다음 여기는 액체 기체가 존재하니까 공존하니까 액 플러스 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기체와 액체가 공존하겠죠. 따라서 기체와 액체가 공존한다. 그리고 액체와 고체가 공존하는 구간. 그러니까 상태 변화한다고 온도가 일정하게 존재하는 구간은요. 상태도 두 가지 모두 존재한다라는 사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 이제 정리이죠. 고체에서 액체가 되는 융해가 일어날 때 융해열 흡수해야 됩니다. 열을 흡수해야 고체에서 액체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셋 중에 에너지가 가장 높은 아이가 기체라고 보시면 흡수해야 높은 곳으로 또 흡수해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는 올라가는 거다. 고체에서 기체 쪽으로 올라갈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상태 변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일 때는 자기 자신이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요. 주위는 시원해져요. 그죠? 상태 변화할 때 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주변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위의 온도가 낮아진다라는 거 체크하고요. 그럼 이런 우리 주변의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위가 시원해지는 경우를 본다라는 건데 첫 번째 융해. 융해가 뭐였습니까? 고체가 액체가 되는 과정을 우리는 융해라고 불렀죠. 물이나 음료수에 얼음을 넣으면 시원해집니다. 물론 얼음의 온도가 낮으니까 낮은 것과 온도가 높은 것의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다 보니 시원해졌다고 느끼는 게 대부분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 변화에 비추어 보게 되면요. 얼음이 녹아요. 그럼 얼음이 물이 되게 되면 에너지를 어떻게 합니까? 낮은 상태에서 올라가야 되니까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럼 주변의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따라서 주변은 시원해진다. 더운 여름날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이 얼음 조각상이 마찬가지로 녹겠죠. 얼음에서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은 시원해진다.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채워서 음식물이 시원하게 보관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던 얼음이 녹으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는데 음식물에 있던 열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음식물은 차갑게 보관되게 되는 겁니다. 호수에 얼음이 녹을 때 얼음이 녹으니까 마찬가지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고요. 그럼 주변의 에너지가 흡수가 되니까 호수 주변은 더욱더 추워지게 마련이겠죠. 자, 기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볼게요. 기화란 액체가 기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기화라고 합니다. 그럼 그때는 똑같이 레벨업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데요. 더운 여름철에 도로에 물을 뿌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겠죠. 그럼 물을 뿌리면 시원해집니다. 왜 시원해질까? 물이 수증기가 돼요. 근데 수증기는 기체예요. 그럼 기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흡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 가더라는 겁니다. 물놀이를 하고 물 밖으로 나오면 춥게 느껴지는 것도 마찬가지 원인이고, 그다음에 사용하고 난 뷰테인 가스통을 손으로 만져보면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럼 그 뷰테인 자체가 안에 압축되어 있어서 액체로 존재하는데 이게 기체인 연료로 사용이 되니 기체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기화가 일어나고 기화열을 흡수해야 일어날 수 있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차가워지는 거. 그리고 알코올 묻힌 솜으로 손등을 문지르면 시원해짐, 더운 사막에 양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물을 보관함, 양가죽에 이렇게 물을 보관하게 되면 선생님이 물이 슬슬 새어 나온다고 했어요. 물론 막 이게 콸콸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죽이 살짝 젖을 정도로 물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물이 나와 있는 물들은요, 기화하게 되겠죠? 그럼 기화할 때 기화열을 어떻게 합니까? 흡수하겠죠? 그럼 기화열을 어디서 흡수해요? 물에 있던 열을 흡수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물의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 분수 근처에 가면 시원해짐 같은 이야기고요. 운동을 하거나 날씨가 더울 때 땀을 흘리면 이 물이었던 땀이 기체가 되지 않습니까? 네,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때도 기와열 흡수가 일어난다. 네, 뷰테인 가스통은 한 번 더 나와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중복이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승화를 볼게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를 보면 공연장에서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무대 근처에 있으면 시원하대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자,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에서 상온에서 바로 기체가 되는 승화성 물질입니다. 그럼 기체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합니까? 방출합니까? 네,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럼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주변은 시원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실수하면 안 되는 부분이 드라이 아이스 근처에 있으면 선생님도 많이 관찰해 봤지만 흰 연기 같은 게 생겨요. 근데 그 흰 연기가 이산화탄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기체 상태일 때 무색이에요. 그죠? 그럼 무색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 아이스 주변에 차가운 이 이산화탄소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주변에 있던 수증기를 냉각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뿌옇게 되는 것은 H2O였다. 이산화탄소는 아니다라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드라이 아이스가 기체로 승화하면 주변에 흰 안개가 생기는데 이는 공기 중에 수증기가 액화된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드라이 아이스를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녹지 않도록 하기 위해 넣어주죠. 드라이 아이스가 들어가면 상태 변화를 하면서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아이스크림 속에 에너지를 흡수해서 아이스크림은 쉽게 잘 녹지 않고 보관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기체는 고에너지, 고체는 저에너지. 그럼 높은 곳에서 내려오고 싶어요. 에너지를 어떻게 방출하면 됩니다. 승화할 때 열을 방출하면 승화열 방출, 액화할 때 방출하면 액화열 방출, 응고할 때 방출하면 응고열 방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는 응고, 액화, 승화, 기에서 고로 가는 승화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고요.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이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요, 주위의 온도가 높아집니다. 따뜻해지는 거예요. 자, 응고가 일어나는 경우인데 이글루 안에 물을 뿌려서 내부를 따뜻하게 한대요. 조금 상상이 안 되잖아요. 사실 이글루를 우리가 직접 가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 이글루는요, 극지방 사람들의 집이 아니래요. 그냥 잠시 쉬는 쉼터 같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안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바람을 막고 추위를 막기 위해서 이글루 안에 있는데 주변이 다 얼음이니까 온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러면 이 이글루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안쪽에다가 물을 뿌린대요. 그럼 물을 뿌리게 되면 안에 있던 그 얼음과 물이 만나면 물이 얼겠죠. 그럼 물이 얼면서 응고열을 방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체가 얼음이 되는 거죠. 물이 얼음이 되면서 응고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따뜻할 수 있다. 큰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추운 겨울철에 과일이 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과일 저장 창고에는 물이 든 그릇을 놓아두거나 아예 오렌지에다가 물을 뿌려 놓는데요. 그럼 물이 얼면서 주변에 열 에너지를 방출해 주니까 실제 과일이 어는 것은 방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액상 손난로에 이렇게 똑딱거리는 그 금색 추 있죠. 그 추를 누르게 되면 액상 손난로가 굳어요. 그죠?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됩니다. 그럼 액체가 고체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응고라고 했고, 응고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응고열 방출. 따라서 따뜻해진다. 초겨울 호수가 있는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따뜻하다. 초겨울에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눈이 오는 게 아니죠. 호수물이 얼게 되겠죠? 그럼 호수의 표면이 얼게 되면서 응고가 일어나면서 주변이 따뜻해지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액체 파라핀을 이용해서 손목을 치료한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요. 액체 파라핀 속에 손을 담그게 되면 액체 파라핀이 굳습니다. 그럼 굳게 되면 응고가 일어나요. 그럼 응고가 일어나면서 열을 방출하니 손목이 더욱더 따뜻해져서 찜질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액화로 가보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텁지근해요. 후텁지근하다는 얘기는 덥고 습하다는 뜻이죠. 그럼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왜 날씨가 후텁지근할까요? 네, 소나기는요, 비죠. 그러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공기 중에 있었던 수증기가 물로 바뀌는 일이 있어야 소나기가 내릴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지 않습니까? 액화할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이 후텁지근해진다. 또한 무더운 여름에 냉방이 아주 잘 된 곳에서 밖으로 나오면 아주 후텁지근하게 느껴집니다. 선생님도 여러 번 느껴봤는데 이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몸이, 그러니까 냉방이 잘 된 곳에 있던 몸이 냉각된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문 밖을 냉각된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밖에 갔더니 이 몸 주변에 있던 몸이, 그러니까 몸이 차가우니까 내 몸 주변에 있는 수증기가, 몸 주변의 수증기가 액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때요? 왜 이렇게 습하지? 라고 느낄 거고요. 그리고 또 밖으로 나오면 원래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야 하는 계절에는 밖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후텁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기체에서 고체로 가는 승화가 일어날 때, 예를 들면 눈이 내릴 때를 예를 들어 볼 수 있겠죠.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얼었어요. 그러니까 얼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얼음이 되게 되면 이게 뭐죠? 수증기가 얼음이 되는 것, 기에서 고로 가는 승화. 그럼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죠. 그럼 방출한 열 에너지 덕분에 날씨가 포근해진다라고 합니다. 자, 이 단원의 클라이막스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에어컨, 냉장고, 증기 보일러 세 가지 원리를 확인하는 것인데 냉장고하고 에어컨은 원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시해도 괜찮아요. 자, 어떤 게 있는지 먼저 구조부터 살펴볼게요. 증발기. 이름이 증발기니까 너무 쉬운데? 네, 액체가 기체가 되려는 건 아닐까?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어떤 게? 냉매가요. 냉장고 속에는 냉매가 있는데 그 냉매를 액체에서 기체로 바꿔주는 곳이 증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응축기는 뭐냐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역반응. 어떤 거겠죠?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곳이 응축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압축기는 뭐냐면요. 상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퍼져 있는 낮은 압력의 기체에 높은 압력을 가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좁은 기체로 만들어주는 게 압축기이기 때문에 아마 압축기에 대한 설명은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증발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발기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고 액체인 냉매가 기화하는 곳이다. 액체보다 기체가 더 에너지가 높죠? 따라서 에너지 흡수가 일어나야 된다. 그럼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니까 냉장고 안의 온도는 하강해야 된다. 이게 증발기에서 일어나는 일. 자, 응축기는요. 기체 냉매가 액화돼야 되겠죠. 기체였던 냉매가. 그럼 지금 한번 볼게요. 증발기를 통해서 냉매가 일로 왔어요. 그럼 엄청 밀도가 낮은 상태의 기체가 오게 되면 그냥 이것을 응축기로 보내기에는 효율이 떨어지죠. 따라서 똑같은 기체지만 낮은 압력의 기체에서 높은 압력의 기체로 바꿔주는 압축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압축되어 있는 기체를 응축기에서는 액체로 만들면서 기체 냉매가 액화가 되면서 그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니 우리는 냉장고 뒤에 손을 넣어보지 않아도 따뜻하다라는 거 생각을 해봤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본 적도 선생님은 있는 것 같습니다. 냉장고 뒤쪽에 손을 넣으면요 뜨거워요. 그거는 응축기가 있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우리가 실제로 냉장고 안에 해당하는 게 증발기죠. 냉장고 안. 네, 증발기가 존재하면 액체 냉매가 기화하면서 그때 열에너지 흡수가 일어나니까 냉장고 안의 온도가 하강하는 것. 두 가지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에어컨 원리 똑같습니다. 자, 에어컨은요, 실내기가 있고 실외기가 있는데, 자, 실외기는 덥죠. 그럼 왜 더울까? 이 안에는 응축기가 있습니다. 그럼 응축기는 뭐가 일어나는 곳이냐? 기체가 액체가 되는 곳이죠. 그럼 기체가 액체가 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안 그래도 더운 여름인데 실외기 뒤에 있으면 더 덥죠. 기체 냉매가 액화돼서 열에너지 방출되니 원래 더운데 더 덥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실내기는요. 우리가 찬바람을 쐬는 그곳입니다. 이곳은 증발기로 이루어져 있고
액체였던 냉매가 기화하는 곳이에요. 액에서 기가 되는 곳이죠.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곳. 그럼 기체가 되면서 열 에너지가 흡수돼야 되니까 열 에너지가 흡수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실내 온도가 하강되고 시원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증발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보일러의 원리 한번 볼게요. 보일러는 방금 봤던 냉장고와 에어컨 원리의 정반대. 수증기가 물로 액화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여 실내를 따뜻하게 한대요. 자, 그럼 실내는 어떻게 돼 있는지 볼까요? 실내는요, 증기 난방기, 방열기로 되어 있다. 방열기, 방출한다, 열을 방출하는 기기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는요, 수증기가 액화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그럼 이렇게 보일러에서 끌어왔던 수증기가 이쪽 방열기 쪽을 지나면서 액화되죠. 그럼 액화가 되게 되면 열 에너지를 방출해야 액화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실내 온도가 상승한다. 그럼 그때 열일을 하고 있는 보일러 쪽은 어떤지. 보일러가 들어있는 보일러실은 원래 추운데 더 추워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실은 더운데 안 그래도 더운데 더 더워진다. 여기 보일러가 있는 보일러실은 안 그래도 추운데 더 추워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보일러는 물이 기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럼 기화가 일어나려면 뭡니까? 액체가 기체가 돼야 되겠죠. 그럼 액체가 기체가 되기에는 레벨업이 필요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따라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고요. 그럼 밖에 없던 에너지, 있던 에너지 끌어모아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주위의 온도는 하강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